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의 26년 신년사를 분석해서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삼성전자가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삼성 스스로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외부의 평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뉴스룸에 26년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HBM3에서부터 HBM4까지 26년도 여전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의 경쟁력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죠. AI는 계산을 하고 돈은 메모리가 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HBM이 이끄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6년을 지배할 것인데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자신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몇 가지 주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26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AI 인프라 확산을 축으로 구조적 재편 국면에 진입을 했다. 구조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공급 부족도 구조적이라 그러고 지금 AI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도 구조적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몇 년 전에 구축했던 데이터 센터가 AI 지금 GPU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구형에서 지금 AI 신형으로 다 바뀌는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접근을 하고 이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과 수익성의 중심으로 재부상을 한다. 자, HBM이 전면에 있지만 HBM도 D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25년을 지나서 26년에는 이 메모리 시장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원 시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6.3%가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반도체 시장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메모리 반도체는 좋았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곤두박을 때는 적자를 기록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가 AI 시대에 달라졌다는 얘기죠. 메모리 비중 확대와 AI 인프라가 이제 효과를 보는 겁니다. AI 학습 시대를 지나서 이제 추론 시대죠. 그래서 서버 증설로 말미암아서 서버 한 대당 D램이라든가 HBM 탑재량이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가 이게 확충이 되면 될수록 메모리를 찾는 그런 업체 수요자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기업용 SSD 스토리지죠. 수요까지 동반 확대. 그래서 사실은 낸드 쪽에서는 약간 늦은 감은 있었지만 지금 낸드도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 그래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 스토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그래서 메모리는 더 이상 보조 부품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25년 상반기만 해도 HBM이 전면에 나서고 사실은 D램이라든가 낸드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지를 못했는데 25년 하반기부터 이게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D램이 매출은 51%가 늘어나고 ASP 판가라 얘기하죠. 이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죠. 판가 이게 벌써 33%가 늘어나고 낸드도 지금 보면 45%, 그 다음에 판가는 26%, 뭐 38%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분석은 SK 하이닉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거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재등장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17년, 18년, 21년, 22년의 슈퍼사이클을 한 번을 거쳤어요. 근데 그때는 PC라든가 스마트폰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AI 인프라는 얘기죠. 24년 이후 메모리 강세는 단기 회복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메가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6년 올해는 과거 IT 호황기에 유사한 슈퍼사이클의 정점 구간으로 평가되고 D램 낸드 매출이 고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ASP 평균 판매 단가 동반 상승이라는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26년에 HBM 시장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25년에는 346억 달러였는데 26년에는 546억 달러로 58%가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또 이것 뭐 전통적인 제조업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1년 단위로 해서 58%를 성장한다. 공급사인 삼성과 SK 하이닉스한테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HBM이 만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네 번째로 살펴보면 이번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HBM입니다. 역시 HBM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HBM이고 거기 따라오는 것이 범용 D램인 것이죠. HBM은 AI 가속기 성능과 직결되며 25, 28년 사이에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25년 상반기 그때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었지만은 작년 25년 하반기부터는 ASIC 주문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를 하던 그런 업체들, 구글 TPU라든가 AMD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것 업체들, 그러니까 이른바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업체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범용 D램을 만들면 전에는 23, 4, 5년까지는 엔비디아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팔 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일부 전망에서 HBM 시장 규모가 과거 전체 D램 시장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25년까지는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것이 뭐 대략 한 30%라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HBM 시장 규모가 과거 전체 D램 시장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자, HBM 전체 출하장 내 HBM3E, HBM3E를 얘기를 합니다. HBM 시장 중에서 HBM3E가 올해 26년에 66%를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분석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뭐 하반기쯤에 얘기는 어떻게 됐냐면 올해 HBM3는 뭐 자꾸 이렇게 시장이 줄어들면서 1분기에는 그래도 한 5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시장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중국에서 이제 H200이 들어가는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ASIC 주문형 반도체를 하려고 맞춤형 하려고 하는 뭐 구글의 T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것이 HBM4가 아니라 HBM3E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BM3E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율이라든가 이런 그 감가상각도 언간이 다 된 거예요. 삼성도 기술이 다 올라와 있고 SK 하이닉스는 수율도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HBM3E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6년에는 HBM 시장이 핵심이 HBM3E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하반기 올해 26년 하반기부터는 HBM4한테 바톤을 넘겨주겠지만은 당분간 HBM3E가 HBM 시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26년 HBM 시장의 절대 주력 제품은 HBM3E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금 SK 하이닉스는 25년 상반기부터 이 엔비디아에 공급하던 HBM3E가 높은 수율, 그 다음에 원가 절감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 단가도 많이 낮췄겠죠. 그러니까 HBM3E가 팔리면 팔릴수록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한테도 큰 시장을 형성을 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라든가 구글 TPU라든가 아마존 웹서비스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의 ASIC 맞춤형 반도체 대부분 칩이 HBM3E를 중심으로 설계된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6년 HBM 출하량의 약 3분의 2가 HBM3E로 구성될 전망이다. 뭐 66%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5년도 2분기에 HBM 출하량은 62%였는데 25년도 이제 3분기에는 57%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6년에 66%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26년에 HBM3E의 지배력을 더 높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HBM 출하량 매출 기준으로 해서 과점적, 독점적 1위를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HBM3 양산 안정성이라든가 공급 신뢰도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이
SK를 능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까지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4 기술 리더십도 가져갈 것이다 그럽니다. 세계 최초로 HBM4의 양산 체계를 구축을 했고 여전히 지금도 엔비디아에다 HBM4를 팔아먹고 있어요. TSMC하고 패키징 협력도 아주 잘 되고 있죠. 청주 M15X를 HBM4 전용 공장으로 완공을 하고 지금 램프업을 하고 있습니다. HBM 전담 조직, 기술 조직을 신설을 했죠. 글로벌 AI 리서치 센터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SK만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삼성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차세대 HBM 수요 대응 전략을 구축했다. SK 하이닉스는 뭐 당분간 HBM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죠. HBM4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리더십을 당분간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의 강점은 HBM3에서 HBM4로 연속성이 쭉 이어지죠. 자, 지금은 현재 HBM4는 SK 하이닉스는 최종 퀄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엔비디아에다 잘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뭐 퀄 테스트 중에서 뭐 최고점을 받았다. 브로드컴의 뭐 TPU 속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했지만 아직 공급하는 소식은 안 나와요. 마이크론도 뭐 26년 거를 다 팔았다 그러지만은 팔고 있다는 정확한 소식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SK 하이닉스만 엔비디아에다 HBM4를 팔고 있죠. 그래서 이미 HBM4 양산 체제를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TSMC의 패키징 협업이라든가 전용 팹이라든가 HBM 전담 조직이라든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두 세대죠. HBM3, HBM4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된다. 뭐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면은 삼성도 그렇게 하고 마이크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의 도전이 좀 이게 조금씩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차세대 AI 플랫폼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 자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CES 2016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는 16단 HBM4 샘플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는 루빈 플랫폼을 시제품을 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준비해서 올릴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도 약 70%의 점유율이 예상이 된다. SK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거죠. 이는 현재의 기술 공급 우위가 차세대 아키텍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신호입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격이라든가 공급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공급사 확대에 따른 가격 조정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HBM4에서는 HBM3만큼 독보적인 자리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삼성도 지금 콜을 지금 잘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지금 팔았다 그러거든요. 후발 주자들이 영향력이 자꾸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멀티밴더가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죠. 무역 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SK는 지금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이제 경장 심화에 따른 이런 부분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은 서버용 DDR5 모듈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자 CES 2016에서 SK 하이닉스는 DDR6를 내놨습니다. LPDDR도 차세대를 내놨습니다. 신제품을 다 만들어서 이 신제품이 시장에 언제 열릴 것인가 이걸 준비하고 AI 인프라를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ESS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SK뿐만 아니라 삼성도 지금 엄청나게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26년을 SK가 보고 있는 것에 뉴스룸에 나와 있는 그 전망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보면 26년 메모리 시장은 HBM3가 황금 표준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고 HBM4가 그 다음 성장 궤적을 설계를 하고 범용 DRAM이라든가 낸드 수익성까지 이 수익성이
일정이 개선이 되면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정중앙에 놓여 있다. 슈퍼사이클이라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메가사이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HBM3E와 동시에 HBM4를 장악한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SK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사와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10년사에서 말하고 SK 하이닉스는 26년에는 HBM3E를 주도권을 쥐어가면서 차세대 HBM4 그다음에 범용 D램까지 수익성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 두 기업이 올 한 해 영업이익을 300조를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 뭐 수출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한국 경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